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그룹3를 테스트했었는데요. 그때는 챗봇 아레나에 올라와 있던 모델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식으로 출시된 그룹3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룹3는 엑스닷컴이죠. 옛날에 트위터에서 이렇게 그룹을 선택해서 이렇게 엑스닷컴 환경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그록닷컴이라고 이런 별도의 사이트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은 똑같은 것 같고요. 단지 사용 환경만 좀 다른데, 이 그록닷컴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록2는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옛날 모델을 굳이 뭐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록3만 지금 올라와 있고요. 다만 이제 베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엑스닷컴에 있는 이 그록3 환경에서도 베타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여기도 그록2는 없고 그록3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록닷컴을 보면 요게 딥서치가 있고 싱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싱킹 기능이 들어가면은 또 성능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싱크가 올라왔습니다. 싱크가 있어서 싱크를 선택했다 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딥서치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딥서치를 키면은 싱크가 안 켜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현재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엑스닷컴에서도 똑같습니다. 싱크하고 딥서치 버튼이 있고요. 자, 딥서치를 키면은 파일 첨부가 안 되게 돼 있고, 그죠? 딥서치를 끄면은 파일 첨부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싱크를 키면은 첨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올렸던 테스트 항목 12개를 가지고 이 그럭3 베타, 그리고 이제 싱크를 킨 상태에서 테스트를 제가 미리 해봤거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A, B, A, B, C, A, B, C, D. 되게 단순한 패턴인데, 자, 패턴을 분석하고 설명해 주세요. 이 문제입니다. 생각하기가 나옵니다. 싱크를 켜놓으면 생각하기가 나와서 39초로 생각했어요. 펼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여줍니다. 싱크를 다 보여주고요. 그래서 프론을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답은 A, B, C, D, E. 맞죠? E가 하나 더 추가돼서 A, B, C, D, E가 뒤에 따라온다. 자, 그래서 네, 첫 번째 문제는 맞았고요. 요 옆에 지난번 영상 올려드렸던 그록3 챗봇 아레나에서 테스트했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는 리즈닝이 없었고 요번에는 리즈닝이 있는 거죠. 자, 지난번 테스트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하고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봐라는 얘기죠. 얘는 뭐 5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세우고 답이 8이라는 거를 맞췄고요. 해를 검증까지 합니다. 해를 검증까지 하고 최종 답변을 x는 8이다 이렇게 냈고요. 요게 지금 수식으로 렌더링을 했거든요. 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다섯 가지 색깔이 순서대로 반복될 때 57번째 색깔은 뭐냐? 얘도 5초밖에 생각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분석해서 뭐 5로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2를 가지고 색을 정하면 되는 거죠. 네, 답을 파랑이라고 했고,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 먹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4초를 생각했고요.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순서를 정리한 다음에 정보 통합, 그죠? B가 두 문장에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B를 기준으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C, A, B, D, E 순서다. 검증까지 합니다. C, A, B, D, E를 가지고 각 문장, 아까 있었던 문장 있잖아요. 문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변이 C, A, B, D, E다. 이것도 맞췄죠. 네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두 사람의 모자를 볼 수가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 맨 앞에 사람의 모자를 볼 수 있다. 이 사람들한테 검은 모자 3개와 흰 모자 2개를 랜덤하게 씌우는데 자기 자신의 모자 색깔은 볼 수가 없고요. 맨 뒷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알 수가 없다. 중간 사람도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알 수가 없다. 맨 앞 사람은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 사람이 쓴 모자 색깔은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었냐 이 얘기죠. 요거는 24초를 생각했네요. 그래서 맨 뒷사람이 모른다고 한 그 이유와 중간 사람이 모른다고 한 이유를 조합하면은 맨 앞 사람이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 있었고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A의 대답을 분석해서 어떤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B의 대답을 분석해서 어떤 또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은 케이스는 뭐다? 그래서 맨 앞 사람은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렇죠? C는 자신의 모자가 검은색임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맞췄죠. 자, 5번째 문제도 맞았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26개의 똑같이 생긴 동전 중 하나가 가벼워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래서 양팔 저울을 가지고 이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으려면 몇 번의 저울질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25초 생각했고요. 저울질 전략을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9개, 9개, 8개. 요 3개의 그룹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맞게 시작했죠. 그래서 9개 쪽에 가벼운 게 있을 경우와 8개 쪽에 가벼운 게 있을 경우 이렇게 나눠서 저울질을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또 확인을 합니다. 얘는 확인을 확실하게 하네요. 그래서 9개 쪽에 가벼운 게 가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8개 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케이스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3번의 저울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식으로 풀면 3, 3번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맞았습니다. 이게 싱킹이 없는 모델, 지난번 아레나에 있던 그 모델로 했을 때는 틀렸던 거거든요. 그때는 8개, 8개, 10개로 나누는 걸로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틀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확인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확인을 거친 것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고 5년 전에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6배였다. 그럼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냐 이거죠. 뭐 간단한 문제라서 5초만 생각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2개의 조건을 가지고 수식을 세우고 그거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가 80세다 하는 걸 맞췄습니다. 그래서 7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자, 8번째 문제입니다. 3명의 용의자 A, B, C 중 1명이 범인이고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B는 A가 범인이다 라고 말하고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 중 1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얘기죠. 라는 문제입니다. 17초를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들을 가지고 논리를 검증하는 거죠. A가 범인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렇게 해보면 진실을 2명이 말하고 있고 거짓을 1명이 말하고 있는 거.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고 범인이 B라고 가정하면은 조건에 부합하고 범인이 C라고 가정하면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케이스별로 체크를 한 다음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A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범인은 B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맞췄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문제도 다른 모델들에서 꽤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추론 기능이 있으면 이거를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걸러내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2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거를 굴렸어요. 그럼 숫자 2개가 나오겠죠? 그 두 수의 곱이 그 두 수의 합보다 큰 경우가 몇 번 있느냐, 전체 경우 중에서 몇 번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30초 걸렸네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케이스별로 1인 경우, 뭐 2인 경우 이렇게 쭉 하나씩 카운팅을 해서 중복 확인 및 총합 이렇게 해서
전체가 48개 케이스가 나온다. 다른 방법으로도 해봤네요. 제외법. 이게 어떤 모델에서 제외법 쓴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빼나가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인 경우를 계산해갖고 64개에서 16을 빼서 48을 구했다. 이렇게 하고 확인한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확률 계산은 그래서 4분의 3이다. 최종 검토를 했네요.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았죠? 그래서 8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엔지니어링 문제죠. 자, 역할을 너는 11 엔지니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그 다음에 폭, 높이, 그 다음에 피복을 알려주고, 강도 감소 계수 알려주고, 현재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를 알려주고,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철근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잘 적용해서 풀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수식이 한 개가 아니에요. 한 개에다 이렇게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식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2차 방정식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값을 적용해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단순한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을 생각했어요. 2분을 생각하고 답을 냈습니다. 단위 환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효 깊이 D를 계산했고 이런 공식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겁니다. 요 공식하고 요 공식 이 두 식의 공통으로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AS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고 2차 방정식의 ABC를 구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철근량이 나오는 거죠. 두 개가, 그러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하겠다. 자, 그래서 필요 철근량은 4253이다. 자, 그래서 요게 답이 맞았습니다. 맞았고요. 자, 다음은 코딩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근의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라. 요런 코드를 만들어 달라는 문제입니다. 웹 앱을 만들어 달라는 문제인데 요게 싱킹 기능은 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싱킹 기능이 한도까지 주셨네요. 2시간에 10개의 싱크 퀘스천 이상 할 수 없다. 그래갖고 막혔어요. 참고로 저는 프리미엄 플러스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프리미엄 플러스 구독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들한테까지도 이렇게 2시간에 10번 제한을 둔다는 거, 이게 좀 그렇네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해본 겁니다. 그 싱크 퀘스천이 막혀가지고요. 제가 싱크를 끄고, 그죠? 싱크를 끄고 그냥 문제를 내봤어요. 근데 요것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요건 잘 만들어졌고, 뭐 HB 문제도 똑같이 내봤는데 잘 맞췄어요. 근데 뭐 이번 테스트는 싱크 기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싱크를 켜고 이제 그 2차 방정식 문제를 냈더니 29초를 생각했어요. 싱크 기능이 없을 때는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근데 싱크 기능을 켜놓으면 이렇게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싱크 기능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내가 사용자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LLM이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싱크 기능이 필요해. 그러면 생각을 하고 싱크 기능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바로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싱크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이 문제들은 잘 맞췄거든요. 자, 아무튼 싱크 기능을 켜놓고 했더니 30초가 걸렸고 완성된 코드를 복사해서 나온 게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143을 넣고 근 구하기를 누르면 수직 렌더링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잘 그렸고 근의 위치 잘 표시했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위치를 잘 조정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좌우로. 그것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코딩 문제에도 잘 맞췄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ibeam이라고도 하고 hbeam이라고도 하는데 이 재원을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단면적을 구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웹 앱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8초가 걸렸고요. 코드가 나와서 이 코드를 실행시킨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300, 그죠? 플랜지폭 300, 그 다음에 웹 높이 270으로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잘 나왔습니다. 그림도 잘 나오고 계산도 11,700mm 제곱이 맞거든요. 이거를 상부 플랜지만 200으로 줄여보면 잘 맞죠. 그 다음에 높이를 높게 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게 이 그림 밖으로 이게 벗어나냐 프로그램이 스스로 스케일을 조정하느냐 이걸 골라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 스케일을 스스로 조정했죠. 이 문제도 맞았고요. 그래서 그록3 베타 싱크 기능을 켜놓고 테스트를 한 결과는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 100점을 맞은 모델들을 보면은 O3 미니 하이 그 리즈닝 기능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딥식 R1 70 빌리언 이거 위튼에서 카톡으로 한 건데 얘도 다 100점을 맞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가 틀린 게 제미나이 2.0 프로가 이제 한 문제를 틀려서 92점을 맞았었고, 그 다음에 그록3 챗봇 아레나에서 테스트한 것도 한 문제가 틀려서 92점을 맞았었고요. 자, 그래서 그록3 베타 싱크 기능을 켜놓고 테스트한 결과는 이제 100점을 맞았고요. 딥식 R1, O3 미니 하이, 그 다음에 그록3가 현재는 이제 100점을 맞은 거로 검토가 됐습니다. 자, 이 그록3의 출현이 또 한 번 인공지능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딥식 아론이 나오면서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줬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록3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록3의 의미는 이 속도에 있는 것 같아요. 개발 속도. xAI라는 회사를 일론 머스크가 2023년 7월인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해 말에 첫 번째 버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기존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아틀라스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따라잡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그록3가 현재 딥식 R1이나 오픈 AI의 O3 이런 거에 보단 뒤지지만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3가 엄청난 속도로 경쟁 모델들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다. 네, 그록3의 싱크 버전 테스트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